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토토 14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측 상단에 있는 배너, 일단 인플레이 게임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13회차도 주중에 있었었는데 그 경기들까지 일단 반영을 했고요. 유로파 경기들은 오늘 새벽에 있는 경기들이라서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가 있는 뭐 그라나다라든지 비아레알 이런 팀들은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전으로 나온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바꿔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강원 대 대구의 경기고요. 일단은 강원 같은 경우에는 5경기째 최근에 패배가 없습니다. 최근에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세징야가 한 2주 정도 결장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경기력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분위기 자체는 이제 뭐 폭행 사건 연루 관련해서 좀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대구고 3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 대구는 원정에서 이번 시즌 승리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강원이 대구 상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10경기 동안의 승리가 없는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경기력만 놓고 보자면 대구가 완전히 밀린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강원이 최근에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경기력이 엄청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반면에 대구는 부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승원 같은 이런 선수들이 복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세르지뉴도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징야가 있었다면 저는 이 경기는 강원보다는 대구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세징야가 대구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경기를 대구의 승을 가져가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사이드의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상대의 전적 상성에서 강원이 대구 상대로 최근에 승리가 없고 상성에서 좀 많이 밀리는 모습, 그리고 대구가 뭐 세징야가 없더라도 그래도 에드가라든지 뭐 세르지뉴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정승원 복귀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츠바사도 복귀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강원의 결정력 역시 믿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안과 동일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3위 서울대 9위 포항의 경기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박주영과 고유한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죠. 그래서 좀 상태가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박주영의 출전 여부는 일단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고 고유한 선수는 출전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신강훈 선수가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자,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포항이 서울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서울이 홈일 때 포항을 만나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좀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승패 투픽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저는 초안과 동일하게 이 포항의 승을 바라보는 부분은 일단 포항은 송민규 선수가 복귀를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스마르가 일단은 선발로 나왔었고 기성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체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 체력 안배가 됐긴 하지만 지금 송민규 같은 경우에는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오게 됐죠.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타쉬의 움직임이 좀 나쁘지 않은 부분, 그리고 크베시치의 활동량이라든지 팔라시오스의 이런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서울의 수비가 저는 단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을 만나서 이렇게 서울이 기존의 모습처럼 좀 공간을 내준다면 저는 포항의 역습으로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좀 특이한 게
포항이 정배당을 해외 배당에서 정배당을 받았어요. 아마도 국내 배당에서는 서울이 정배당을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해외 쪽에서 포항 쪽을 좀 정배당을 준 점과 포항이 최근에 승리가 없는데 이번 타이밍에는 좀 승리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강훈이 없는 부분은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포항이 서울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과 송민규가 복귀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포항의 역습에 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단통 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성남 대 광주의 경기고요. 성남은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찬동은 아마도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이고 김종우와 엄원상은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연승을 하고 있는 광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3연승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서는 이제 광주의 승을 좀 봤었는데 그게 상대팀이 수원FC였죠. 근데 지금은 상대팀이 성남과의 경기입니다. 성남은 수비적으로도 좀 괜찮은 모습이 있고 리차드 선수를 좀 수비형 미들로 이제 배치를 하면서 저는 좀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리차드가 지지난 경기 주말 경기에서도 좀 수비형 미들로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주중 경기에서도 대구 상대로 이렇게 수비형 미들로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저는 광주의 이런 허리라고 볼 수 있는 이찬동 선수가 결장 예정인 부분 그리고 김종우도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성남 사이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가 뭐 펠리페가 두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첫 골을 넣는 과정이 이 심판진도 협회인가요? 어쨌든 이 오심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VAR 보고 나서도 그거 득점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 아예 그냥 그 목을 아예 그냥 펠리페가 잡던데 그거를 또 득점으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골이 없었다면 좀 광주가 고전했을 그런 경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성남이 유리해 보이는데 이 경기를 투픽을 가져가기에는 좀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고 두 팀의 경기력을 본다면 성남의 결정력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경기이긴 하지만 이 경기 정도는 광주 정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남의 경기력과 압박이라면 이렇게 결장 예정자가 있는 광주 상대로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초안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단통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에르난데스, 카바코, 위나르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5승 5무 5패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디스는 2승 1무 2패로 그냥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조금 과거 기록도 있긴 하지만 헤타페가 카디스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고 무승부가 없다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헤타페 사이드면 저는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카디스가 뭐 최근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 헤타페가 연속으로 좀 무승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헤타페의 그 결정력은 조금 아쉽지만 이런 활동량이라든지 아니면 쿠쿠레아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카디스 상대로는 좀 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타페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인데 승과 무승부 중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헤타페가 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 좀 오랜만에 좀 승리를 하지 않을까 홈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도 생각보다는 좀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흐름 자체는 오히려 카디스가 더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헤타페에게 좀 낮은 정배당을 줬기 때문에 저는 헤타페의 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빌바오는 주중에 경기가 있었죠.
이 소시에다드와 무승부를 했었습니다. 지금 빌바오는 무승부를 또 하면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홈에서는 7승 3무 4패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선 4연패, 7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원정에선 2승 3무 9패로 굉장히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두 팀의 순위만 놓고 봤을 때는 빌바오가 좀 우세해 보이는 경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주말에 있는 코파델레이의 구간컵에 조금 더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고요. 그래서 로테이션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리그를 좀 쉬고 어떻게 보면 버리는 거죠. 버리고 다음 주 주말에 있는 코파델레이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는 단통 무승부만 좀 바라봤었지만 일단 뭐 배당도 정배당을 받았지만 생각보다는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상대가 알라베스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은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경기라서 해외 구매율도 좀 많이 몰렸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빌바오의 승을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경기를 빌바오 사이드로 좀 보는 부분은 로테이션 여부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좀 홈팀이 유리합니다. 원정팀의 승리가 없어요. 홈팀이 이기거나 비기거나 하는 모습이 있고 빌바오가 알라베스 상대로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도 일단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알라베스의 경기력 역시 좀 믿기 어렵다라는 생각에 승무 투픽과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바오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무승부를 배제할까라고도 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알라베스가 지금 연패가 긴 타이밍에서 무승부가 한번 좀 연패를 끊어내지 않을까. 원정에서 지금 연패가 굉장히 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무승부를 역시 좀 버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승부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에이바르 대 레반테의 경기고요.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 12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1승 6무 7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3승 4무 7패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앞서 말씀드렸던 빌바오 경기처럼 좀 홈팀이 유리한 모습이 있고 홈팀이 좀 패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원정 팀들이 좀 승리가 없다라는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때문에 좀 이 경기를 에이바르 사이드로 좀 바꿨었고 좀 저는 에이바르가 좀 정배당을 받은 부분도 약간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경기를 좀 이렇게 정배당을 받고 좀 상성해서 홈팀이 좀 유리한 결과를 보여준다면 이 경기는 에이바르 사이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하지만 에이바르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브리안 힐 선수가 일단은 결장 예정자에 좀 올라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에이바르의 좀 에이스 선수인데 그게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에이바르가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 그리고 12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최종픽에서는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에이바르의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경기력에서는 레반테가 좀 수비적으로 불안해서 에이바르가 측면 이런 공격에서 좀 노릴 수는 있겠지만 브리안 힐이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본다면 이 경기는 레반테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레알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레알은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죠. 승리를 했습니다. 3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 9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9연승 그리고 리그에선 6연승 19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초안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레알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긴다면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았던 분위기를 리그까지 이어서 가져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레알의 승도 좀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경기를 좀 단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돼서 투픽보다는 좀 단통으로 좀 생각을 바꿨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좀 정배당을 좀 받은 부분 이게 좀
정배당을 받더라도 2점대 중반이면 몰라도 굉장히 2점대 거의 초중반에 가까운 그런 배당을 좀 받아서 개인적으로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이 정도의 배당을 받았다면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바꿨고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지금 레알이 바르셀로나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는데 3연승을 하기에는 주중에 챔스까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좀 리그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타이밍에서 레알도 물론 마찬가지로 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지금 리그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레알 상대로 바르셀로나가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레알의 단통 패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챔스에서의 레알이 좀 이겼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레알이 지금 바르셀로나 상대로 조금 연승을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라모스 그리고 바란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없는 부분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바르셀로나가 좀 연패를 끊어내고 레알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다시 K리그 경기고요. 제주 대 수원삼성의 경기입니다. 제주는 안현범 선수가 일단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지난 경기 명단에서 제외가 됐었고요. 강윤선 선수가 나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안현범을 대체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선삼성 같은 경우에 정상빈 선수가 복귀를 했죠. 하지만 고승범과 니콜라우 선수의 출전 여부는 일단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수원삼성이 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의 승리가 없습니다. 제주가 수원삼성 상대로 홈에서의 승리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원삼성이 좀 우세해 보이는 경기인 것 같아요. 일단 경기력에서는 저는 제주 사이드 쪽으로 초반 때 조금 생각을 했었다가 안현범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수원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강윤선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안현범을 대체하기에는 지금 제주가 안현범 없이는 좀 좌측 공격에 좀 공격이 좀 몰린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주민규 선수가 지속적으로 득점을 해주면서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까지 좀 바치고요. 그리고 수원삼성의 이 결정력과 이제 고승범이 없을 때 이런 중원 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제주 상대로 좀 밀릴 가능성 역시 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 안현범이 없는 모습을 봤을 때는 수원이 좀 우세해 보이지만 수원 역시 믿기에는 조금 고승범이 없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결정력에서도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은 팀이라서 이 경기는 제주의 무패 투픽이면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무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사실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고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서 투픽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단통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와 패 중에서 너무 좀 고르기가 어려워서 이 경기는 좀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수원FC 대 울산연대의 경기고요. 수원FC는 정동호 선수가 그 징계로 결장 예정이고요. 홈에서는 1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또 오심이 있었죠. 근데 수원FC는 항상 이렇게 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도 오심으로 물론 2대 0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그 골이 나오지 않았다면 비등한 경기력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수원FC가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웠을 것 같고요. 울산연대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용 선수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경기 약간 불안한 점은 좀 배당이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점 때문인데
일단은 뭐 원정이라는 점에서 약간은 높은 배당이 책정이 됐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수원FC와의 경기력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지난 경기 수원FC가 정동우 선수가 일단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원환 선수를 윙백으로 쓰면서 3백을 가동을 했었죠. 근데 뭐 사실 수원FC가 공간을 좀 많이 내주고 수비적으로 이 조유민과 박지수 라인은 좋지만 이런 이 좌우측 풀백들의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울산의 측면 공격과 박호 선수가 주중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었고 힌터제어 역시 뭐 아직까지는 적응이 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포스트 플레이에서는 좀 역할을 해주는 선수라서 수원FC가 분명히 좀 라인을 내릴 거지만 저는 이런 수원FC가 후반전에 좀 체력과 이 경기력이 좀 좋지 않아지는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울산이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울 상대로도 좀 선제골을 먹히고 나서도 그렇게 역전하는 그런 모습들에 울산을 생각을 해본다면 수원FC 정도는 좀 무난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FC의 단통 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전북현대 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고요. 네, 일단 전북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패배가 없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문지한 선수가 이번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죠. 무구사는 한 4월 중순쯤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주말 경기 뭐 출전할 수도 있겠지만 무리해서 출전시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오재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워요. 코뼈가 골절이 됐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원정에서 4연승을 하고 있는 4연패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는 인천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원정에서 승리가 없고 오로지 패배를 하고 있는 인천이고요.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을 본다면 무승부가 좀 다소 많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전북 상대로 좀 약하고요. 홈에서는 전북이 인천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 경기는 누가 봐도 전북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죠. 전북이 주중 경기에서도 경기력이 굉장히 좀 좋아진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연승을 이어나가는 타이밍, 반면에 인천은 원정에서 전패를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전북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만 근데 이번 시즌 K리그가 정배당 비율이 좀 높아서 이 경기를 단통 승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맞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K리그니까 좀 이번 경기 좀 K리그답게 좀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무승부까지 좀 받쳐보도록 하고요. 이 경기를 약간 의심하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유는 전북이 포항 상대로 주중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굉장히 이번 시즌 불안한 모습이죠. 하창래 입대 후에 하창래가 없으면서 어떻게 보면 전문 센터백이 좀 없는 상황, 여기서 그랜트까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이런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팀이고, 그리고 포항은 사실 뭐 완전히 수비적으로 나오고 역습 형태를 노리는 팀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전방에서부터 좀 압박을 해나가면서 라인이 그렇게 낮은 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천이 전북 원정을 가서 포항처럼 좀 라인을 좀 높게 형성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전북이 경기는 주도하겠지만 이렇게 라인을 내린 팀들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들이 많았던 전북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초안과 동일하게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통 무승부도 좀 고민을 했었지만 이번 시즌 K리그가 정배당 비율이 좀 높다라는 점과, 그리고 전북이 지금 일류첸코가 득점을 해나가면서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골 감각이 굉장히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를 승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비아레알은 오늘 유로파 경기가 있죠. 3연승을 하고 있고요.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비아레알이 오사수나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3연승,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은 좀 무승부가 적은 모습이 있고 비아레알은 홈일 때 패배가 없다라는 점을, 오사수나 상대로 패배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 때는 이 경기를 좀 이변을 보고 비아레알의 단통 패를 좀 예측을 했었는데, 일단 비아레알이 배당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고, 그리고 상성에서 오사수나 상대로 좀 압도적인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 일단은 승도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 투팩으로 가져가고요. 일단 이 경기를 좀 이변을 좀 바라보는 부분은 비아레알이 지금 연승을 하고 있는 타이밍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중에 유로파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사수나가 이 강팀 상대로 좀 잘 비비는 모습과 비아레알의 수비진이 좀 주력이 느려서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저는 오사수나가 이런 공간들을 노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변으로 좀 무승부도 고민을 했었지만 오사수나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과 두 팀의 맞대결에서 좀 무승부가 적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이변이라면 아예 꺾어서 비아레알의 승과 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발렌시아는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7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죠. 소시에다드는 주중에 빌바오와 경기가 있었습니다. 다비드 실바가 일단은 결장자 명단에 올라왔고요.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팀의 경기는 초반 때는 좀 지우는 쪽으로 발렌시아가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발렌시아가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은 맞는데 소시에다드 상대로 홈에서 5연승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패 투픽이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소시에다드가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렌시아가 좀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과 크로스나 역습은 그래도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 좀 소시에다드 상대로 쉽게 패배할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비드 실바가 없는 부분도 조금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 좀 투표율도 좀 균등하게 분배가 돼서 투픽 쓰기보다는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요. 단통이라면 소시에다드의 승보다는 무승부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바이돌리드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바이돌리드 같은 경우에 플라노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죠. 1승 3무 1패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요.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3연패 7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원정에서는 2승 3무 9패로 굉장히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라나다가 순위가 9위인데 원정에서 2승 3무 9패, 알라베스가 원정에서 2승 3무 9패입니다. 그러니까 22팀과 원정에서의 성적이 똑같아요. 그만큼 원정에선 호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돌리드도 사실 믿을만한 팀은 아닌데,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서 바이돌리드가 그라나다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라나다가 유로파가 있기 때문에 유로파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를 좀 무승부에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 구매로에서도 좀 생각보다는 바이돌리드 쪽으로 좀 많이 몰렸고 배당도 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서 이 경기는 그냥 승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바이돌리드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베티스는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8승 2무 4패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펠릭스가 결장 예정이고 원정에서 9승 3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아틀레티코가 베티스 상대로 굉장히 우세합니다. 베티스의 승이 좀 거의 없고요. 아틀레티코가 베티스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상대 전적이라든지 뭐 리그 순위 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베티스보다는 아틀레티코가 좀 우세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배당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투표율과 배당이 좀 맞지 않는 경기죠. 저는 초안 때도 좀 이변을 생각을 했었고 최종 픽 때도 좀 이변으로 승패 투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펠릭스가 없는 부분도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두 팀의 경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두 팀의 경기력,
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로 나뉠 가능성이 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 투픽이면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에서 베티스의 승까지 좀 바라보는 부분은 베티스가 홈에서 좋은 경기력과 이 전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고, 아틀레티코가 좀 최근에 경기력과 좀 흔들리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수비적으로 봤을 때 역습과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부분들, 측면에 대한 공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베티스가 아틀레티코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역습에서의 스피드도 좋고 또 공격진에서의 득점을 해줄 만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베티스이기 때문에 이 경기 또 이변으로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초안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이렇게 최종 픽 배팅을 했습니다.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강원의 단통 무승부, 2번은 FC서울의 단통 패배, 3번은 성남FC의 단통 승, 4번은 헤타페의 승, 5번은 빌바오의 승무 투픽, 6번은 에이버르의 단통 무승부, 7번은 레알의 단통 패배, 8번은 제주의 무패 투픽, 9번은 손FC의 단통 패배, 10번은 전북의 승무 투픽이고요. 11번은 비아레알의 승패 투픽, 12번은 발렌시아의 단통 무승부, 13번은 바이돌레드의 단통 승, 14번은 베티스의 승패 투픽, 이렇게 가져가 봤습니다. 저는 토요일 새벽에 포르투 경기들과 이제 풀백과 독시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